자, 세 사람 모두 뭔가 바라는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정상회동, 성사됐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외교 성과를 부각시킨 측면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내친김에 노벨 평화상도 노려봄직한데 그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이 만나기 전날 미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고 해요. 그쪽으로 이슈가 쏠리는 것을 이쪽으로 확 돌렸다. 그런 평가도 나오니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로 상당히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을 법한데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시 중재자 역할론 부각하면서 무엇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전개를 마련했다. 이런 점은 득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들의 의견 듣기 전에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촌의 눈과 귀가 또다시 조선반도위로 집중되고 판문점에서의 조미순의 상봉 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며 격정과 흥분으로 열광해왔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전 세계가 지켜본다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는 첫 미국 대통령으로 되라고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측 지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It'll happen, I guess, what, it's the end of June still. Well, yeah, this month, starting tomorrow. So sometime in July, probably the next 2 or 3 weeks, probably around the middle of the month, I guess. 이번에는 아마 북한이 제재 완화보다는 안전보장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안전이라는 게 체제 안전이죠. 네. 지난번엔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그 제재 완화는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또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체제 안전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엔 물어보지 않고. 네. 그 체제 안전에 대한 그 보장을 어느 정도 이제 해줄 것 같은 그런 이제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정이 밝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4차 정상회담이 잘 되려고 봅니다. 아하. 자, 손익계산 한번 좀 따져볼까요? 최준영 변호사, 누가 제일 재미를 많이 봤을까요? 네, 한번 세 분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한번 매겨봤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금메달, 김정은 위원장 은메달, 예.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동메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뢰와 명분 둘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때 어땠습니까? 그 시간 같은 시간에 미국 본토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를 의회에 불러가지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민주당에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시간대에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확 그냥 죄를 뿌렸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완전히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굉장히 아까 명분은 그 실리가 그것이고 명분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에 최초로 북한에 발을 디뎠다는 그런 어떤 명분도 얻었다는 점에서 금메달이 아닌가 싶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회담에서 이른바 노딜로 해서 돌아왔는 그렇게 해서 백두혈통의 존엄이 상당히 이게 얼그러졌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백두혈통의 넘버원의 어떤 존엄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체제 보장, 안전 보장 사실 가장 긴장이 고조된 그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이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왔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북한의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던 그런 메시지를 던졌던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명분과 실리를 상당히 챙겼다.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동메달 경우에는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다. 이 정도로 예.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일함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밌게 얘기하면요. 예. 최대 수혜자는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동메달. 그런데 사실상 이번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메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팔을 까는데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각본 없는 드라마에 팔을 깐다는 것 자체가 앞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이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아이디어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 장소로 제안했던 장소거든요. 그것이 결국 실현되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어떤 촉진자 역할이 빛을 발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은 불감청 고소원이죠. 뭔가 리더십이 하노이 노들 이후에 많이 좀 문제제기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를 만나러 북녘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내외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정치 외교 성과를 극대화했죠. 최고의 수혜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개최국이 됐으니까요. 올림픽으로 따지면. 양문석 이사장, 어떻게 보면 G20 정상회의가 사라졌어요. 네. 어쨌든 뭐 아베의 여러 가지 그 극진한 트럼프에 대한 의전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다음에 미일 그 군사 동맹에 있어서의 그 엄청난 부담금 문제까지도 그 요구받으면서 사실상 G20 아베의 그 화려한 등장은 없어져 버렸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일본의 아베 수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낫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교착 국면을 벗어나면서 다시 그 시동을 걸고 있다. 가던 길에서 멈춰섰던 열차가 다시 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반도가 최대의 그 수혜자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뭐 각각의 개개인에 있어서의 이해와 이익의 문제는 최진영 변호사가 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재밌게 봤고 많이 동의합니다. 예. 쭉 다시 아싸. 예. 황장수 소장 평가는요? 예, 크게 보면 고래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빼면 2, 3주 뒤에 북한의 새로운 팀이 꾸려져서 실무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작년에 회담 직후에 곧 실무회담을 할 것 같았지만은 실무회담이 몇 달 걸리면서 굉장히 오래 이렇게 표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문점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2, 3주 뒤에 실무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한국은 들인 공이 엄청났는데요. 정말로 치밀하게 공을 들였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이 그 회담의 한 당사자로 가서 중재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지 못하고 조연이 된 것은 아쉽고요. 자, 가장 큰 성자는 지금은 트럼프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지금 수렁에 빠졌다. 이 회담의 그림 때문에 예. 미국 대통령의 적응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국 조야에서 커집니다. 예. 다만 김정은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도력에 굉장히 데미지가 왔죠. 갈 때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북한에 다 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잘못됐다 해서 그 이후에 일부 숙청도 해야 될 정도로 코너에 몰렸는데 이번에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에 와서 판문점까지 와서 자기를 만나고 특히 이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고 또 자기하고 53분간 회담을 하고 갔다. 최대의 성자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예. 또 시진핑도 김정은을 회담으로 내모는데 여러 가지로 북한에 이 제시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성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직도 잔치의 여운이 남아 있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냉철한 평가 또 우리가 해야죠. 그래야 또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놓치는 것 있으면 안 되니까요. 박정희 의원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장 뭐 소득이 컸다 하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예. 꼭 먹고 알 먹고 G20 이후에 미중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관세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모습을 보여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아주 유연성 있는 지도자다, 통 큰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국제사회에 예. 던졌기 때문에 두 분의 아마 공동 우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경제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좀 어수선한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관심을 돌리고 또 하나의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줬다는 점에서 결코 뭐 손해본 점은 없이 예. 세 분 모두 수혜자인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한 중순쯤에 구성될 미북 그 실무 협상 그 이후에 8월 달쯤에 무슨 또 하나의 뭐 이런 정상회담 이벤트라든가 있게 됐을 때 알맹이 없이 표류할 때는 굉장히 상처가 클 거다. 그 상처에 그 많이 받을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받았나 그러면은 사실은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들이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협상에서 어떠한 식의 그 알맹이 있는 내용이 나오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거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메달이다, 동메달이다 말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컨대 지금 우리가 뉴스와이드라고 하는 이 MBN의 간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얼굴만 사실 보시죠. 여기 앉아있는 6명의 패널과 앵커님의. 그렇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은 이 판넬을 제작하거나 화면 같은 거 구성을 만들거나 이 시나리오를 모두 다 깔고 있는 그런 스태프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이번에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세 분의 역할이 전부 다 똑같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후속 실무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모두 아직까지는 다 같은 승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아주 감동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하고는 다른 이제 대답입니다. 왜요? 출제자 의도 맞았어요. 예. 자, 새 정상이 과연 이번 정상회동에서 어떤 점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실무회담이 있고 또 북미 간의 회담이 언제 열릴지 또 남북 간의 회담은 또 언제 열릴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보시기에는 북미 회담이 예상보다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북한의 지금 외교 라인이 조금 대미 라인이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요. 미국은 지금 국무장관이나 또 미북 협상, 북미 협상 대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프로세스로 간다면은 저는 빠르면은 한 8월 한 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이 되게 될지 남북 정상회담은 저는 이렇게 있을 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 남한하고는 지금 앞으로 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거죠. 이제 물밑에서 다 조율이 된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 실무 협상의 이제 걸림돌이라는 것이 역시 이제 북핵 폐기. 미국에서는 이제 원샷에 한 번에 다 하라는 거고 북한에서는 단계적 폐기와 또 단계적 제재 완화, 안전 보장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톱다운 방식에서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림이 가지만 실무 협상에서는 굉장히 따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정일환 교수 이번 회담이 쇼다 또 실속이 없다 이런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상 간에 서로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또 스킨십을 좀 다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회담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리얼리티 쇼냐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의 어제 어떤 파노라마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을 보고도 물론 판단하겠습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적인 의미에 걸맞게 소위 이른바 실무적인 어떤 후속 조처가 얼마나 뒤따르느냐가 결국은 그 판단의 완결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두 지도자가 탑다운 방식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바텀업 방식을 같이 곁들여서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떤 4차 북미 정상회담의 플러스 남북 정상회담까지 굉장히 어떤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청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백악관 한번 오라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평양 한번 오시라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정상 간의 평양 워싱턴 방문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계속해서 빅 이벤트가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DMZ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서 회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합의된 내용이 하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문도 없었고 합의문 공동 발표도 없었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큰 컨셉에 있어서 동의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실무로 뒷받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양 방문과 워싱턴 방문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빅 이벤트로 올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올 12월까지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이제 측면들이 시간상에 있어서 올 가을에 초대형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이 순항의 결과물로서 개성공단이나 이러한 경협 차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충분히 끼어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옛날에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렇게 하면 벌 받고 그랬는데 이제 오라 평양으로 가자 워싱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최진영 변호사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고마웠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북한 내에서 사실 하노이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빈손으로 갔을 때 굉장히 존엄이 훼손됐다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실무자들이 상당 부분 문책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다가오는 이 북미 협상의 실무자들도 지금 교체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어떤 위신을 살려줬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떠한 국내 영이건 아니면은 남북 전체 영이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화적 손짓 북한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자, 앞으로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정상회동 전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좀 이례적인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이례적으로 몇 차례 언급하면서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좋았을 텐데 It would have been better with the First Lady. I know, I would have loved that. She would have loved it. Also, on behalf of our First Lady, who is a tremendous fan of your First Lady, of you, Melania thinks you're a fantastic woman. I also want to thank your First Lady. She has a tremendous spirit and vitality and a tremendous love for your country. I said that to the President. First thing I said was how impressive the First Lady was, and great woman. Great woman. So I just hope you tell her that. Please. I want to start by just thanking President Moon and, very importantly, First Lady Moon, who's a very special woman, very special spirit. She loves your country very much, as does President Moon. 예, 노영희 변호사. 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지금 저희는 두 번 들었지만 전부 세 차례에 걸쳐서 김정숙 여사를 언급했다고 그래요. 아, 예. 하여튼 뭐 특별하고 훌륭한 여성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영부인, 상대국 영부인한테 칭찬 세례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그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로맨티스트인지 아니면 그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 아닐까.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닌 듯 실수인 듯 하면서도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예.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김정숙 여사가 훌륭하니까 그런 말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또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국의 그 영부인을 치켜 세우면서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번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맙다라는 표현을 외들러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황장수 소장께서는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있죠. 이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판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으로서는 저 사진이 굉장히 자기의 지금 미국에서의 이 대선, 재선에 나선 입지나 예. 또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는 관심 또 지금 지지율이 그 민주당 주요 유력 후보들한테 뒤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림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G20 그림보다도 저 그림이 당장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저것이 별로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저런 자리를 열어서 다음 날 김정은을 만나게 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계산을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를 칭찬하는 것보다 그 부인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립 서비스로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걸 예. 알고 계산하고 했다고 봅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비즈니스맨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예, 양문석 아니 부사장 트럼프 어떤 대통령 말씀? 문재인 대통령 웃자든지 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좋게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앵커께서는 노영희 변호사하고 황장수 그 소장을 충돌하게 그건 또 자꾸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말 했는데. 하려고 던졌는데 의외로 황장수 소장이 김 빠지게 노영희 변호사하고 비슷한 입장을 내면서 지금 그 의도가 무산된 것 아니냐. 주제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주제와 우리의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토론도 한 번씩 평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파란 나비 브로치를 달았는데요. 이걸 두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 파란 나비는 사드 반대를 상징하는 건데 왜 그 브로치를 달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밝히라.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건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드 반대 투쟁을 했을 때 주민들이 파란 나비를 달았다고 해요. 그 리본을. 그것을 이제 한 게 아닌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냐. 단순한 청록색 브로치고 사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최진영 변호사, 이런 문제 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 싶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말씀처럼 특별한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란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그 퍼스트 레이디 김 여사에 대한 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논란이 일으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무능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그 파란 나비 브로치의 정치적 의미를 알고도 이 부분에 강행을 했다고 하면은 예. 이 부분이 오히려 한국과 그 미국 간의 외교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도 하도 많은 브로치가 많을 텐데 왜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빌미를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질타하고 싶은데요. 사실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저도 그냥 봤을 때는 저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알고 봤더니만 이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그 파란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연했던 이 그 김 여사와 동명이인이신 분이 이 그 파란 나비를 직접 김정숙 여사에게 이게 보내기도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 걸 보면은 김정숙 여사로서는 이와 같은 파란 나비 브로치의 정치적 의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야권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정기남 교수는. 아니, 저는 이제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민경욱 뭐 제1야당 대변인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타스틱하다는데
아니 투지 잡을 게 그렇게 없습니까? 별걸 다 가지고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거는 모양새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 시비를 먼저 제기하고 정책 논란을 또 만드는 것이 당사자들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제1야당 대변인이 정 논평할 게 없으면 가끔은 좀 침묵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는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안쓰럽다는 생각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공개적으로 엄청난 칭찬을 여러 번 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민경욱 대변인 말이 맞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파랑 나비를 달면서 공개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통령의 그 부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칭찬을 그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거는 좀 오비이락 비슷한 뭐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양문석 이사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민경 대변인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거부적 성향을 띠고 있는 매체에서 이 내용을 어제 이제 그 보도를 하면서 그 매체를 보고 이제 민경 대변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제가 민경 대변인과 관련해서 이제 나비 브로치와 관련해서 그 검색을 하면서 시간의 그 과정을 보면 저는 민경 대변인이 극우 매체를 보고 이제 이 매체에서 쓰여졌던 내용을 또 자기의 그 발언으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민경 대변인 좀 그 극우 매체만 쳐다보지 말고 좀 다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파란 리본, 파란색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똑같이 알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이 파란색을 쓰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을 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대변인이 대변인답게 좀 큰 그림들을 놓고 비평을 하면 좋을 텐데 저런 사소한 그 트집 잡기로 보이는 이러한 행태의 내용들은 초선 의원들 시키세요. 본인이 참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대변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막 그렇게 까마귀를 불러들이지 마시고요. 예, 박정 의원. 예. 사드 문제가 한동안 우리 정치를 굉장히 달궜던 주제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그 성주에 가서 이제 뭐 가발 쓰고 춤도 추고 뭐 그 반대하는 주민들과 같이 움직인 적이 있었고 또 이 파란 나비 효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제 그쪽 진영 분들이 만들어서 그 파란 리본을 김정숙 여사께 이제 선물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숙 여사가 그 파란색과 성주 또 사드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민경욱 대변인이 문제 제기한 것을 과연 그것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께 내가 그 파란 나비를 달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였어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우연히 골랐던 게 이제 그런 오해를 낳는 것인지 뭐 그건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조금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좀 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정상회담 하는데 미국 대통령 앞에서 반대하는 브로치 달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전에 미국 그 국무장관 누구죠? 여성 국무장관 브로치를 달아서 메시지를 올브라이트. 예. 그랬었던 적은 있죠. 저 한마디만 좀 합시다. 이게 갑자기 못 찾아가지고 딱 한마디 합시다라는 팻말을 못 찾아서 손을 들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제 이 내용이 어제 수많은 그 해설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수많은 정치평론가들, 한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평론하는 분들 어느 누구도 브로치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 브로치가 메시지를 담은 그 브로치로 등장을 했거든요. 자, 그랬었을 때 저 메시지를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메시지를 담아서 던졌다고 합시다. 100배 양보해서. 자, 시진핑 대통령, 그 주석이 저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지난번 이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중 정상회담 할 때 사드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국가 원수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지금 양강대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끊임없이 양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고 하면서 경제고 정치고 군사 안보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 해야 되느냐. 이런 예.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박수 치줄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원피스가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의 보색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가장 어울리고 돋보이는 색깔이라 그 브로치를 찬 건데 너무 또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 다 한번 짚어봤습니다.